지금 계속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진우 청문회가 되고 말았는데 급성 간염 군면제 사태가 이제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대표적으로 군. 그다음에 군 문제, 응. 애들 교육 교육 문제, 이게 학법 학위 위조나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 갖고 그다음에 땅 문제가 투기 문제거든. 근데 여기에 다 걸린 애가 주진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주진우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강득구 의원이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하고 계신데요.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안양 쪽에 계셔? 네. 전투력이 대단하시더라. 이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네. 자, 강득구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 징병 신체 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서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염으로 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주진우 의원에게 묻는다. 급성 간염인가? 아니면 만성 간염인가? 급성 간염으로 인한 5급 면제 판정은 없다. 급성 간염이라면 병역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급성 간염 판정으로 면제받기 5개월 전에 처음 신검을 했을 때는 상급으로 나왔어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간이 나빠졌으니까 그네들 입장에서 만성이라고 주장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5개월 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주진우는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나 원래 간이 안 좋아갖고 고등학교 원래. 때부터 네. 나 치료받고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치료받은 기록을 내놔. 자, 의료 기록을 내놔. 강득구 의원이 주진우 의원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아왔고 징병 신체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술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거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진우 의원이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보세요. 그 전에 10월에는 상급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 이미 만성 간염인 그렇지. 거잖아요. 그때 나왔어야지. 그렇죠. 그때 그러면 만성 간염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지가 치료를 받았으면 지가 자진해갖고 이 병원 기록을 갖다 다면서 저 간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5개월 만에 다시 받은 데서 갑자기 급성 간염으로 5급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상하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간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처음 병역 신체 검사에서 왜 상급이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5급을 받았으면 급성으로 나왔으면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재검진을 해야 그렇죠. 돼요. 재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병역 연기가 된 상태에서 재검을 해서 1년, 2년 자꾸 간염이 나와서 그러면 너 만성이니까 면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간염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병무청에서 검사할 때 급성 감염으로 먼저 시험할 얘기를 수는 했어야죠. 있는 게 아니니까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의료 기록을 갖고 와가지고 나 간염이야라고 내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병원부터 다 줘줘야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가 직위원 잡다 보니까 얘 룸사롱에 가갖고 거기 술 먹는 사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 네. 마누라 됐고 아니 그냥 자기 마누라 아니라 그랬지. 아는 형님의 처제를 데리고 룸사롱이 아니라 술집에서 와인 처마신 것도 다 사진으로 박제가 됐잖아. 자기는 지금도 술 안 먹으면 못 마신대, 안 마신대. 자, 근데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요 말을 너무 웃겨. 요거가 참 웃기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시죠. 회사의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 저한테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따로 좀 뭐 좀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 주진우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 새벽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술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 술자리도 있었고, 중요한 건, 이 언니가 이제 말하자면, 공사를 치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인데 그러면, 공사는 좀 어? 기자 아니, 기사가 검사 걸어가지고 그 팔자 고치는, 뭐 세계일보, 또 조선일보 가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걔 입장에서도, 이 기회에 내가, 뭔가 출세를 위해서 오늘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우리 주진우 한번 꼬셔봐야지라고, 주진우 눌러갖고 딱 뜨니까 바로 누른 거지. 근데 다른 주진이었어. 그건 다른 주진우였어. 그게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에피소드가 나온 거예요. 야, 이거 거의 파산기 수준인데, 이 코미디는. 네. 근데 어쨌든 전화를 받은 주진우 기자는 이 기자가 어디 기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누군지도 알지. 그리고 뭐 아마 통화 기록 뒤지면 언젠지도 나오겠죠.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술자리에도 뭐 새벽까지 있었던 거 보면은 전혀 술을 못 한다거나 그럴까 과연? 그 간염 진짜 맞을까? 계속 의문이 드는 근데 거죠. 딴 걸 떠나서 너네 맨날 김민석 후보자한테 그 증거 내놓으라고 자료 제출하라고 난리 지랄을 했잖아. 그럼 너도 지금 억울하잖아. 재청문회입니까? 응? 막 이러면서 짜증 나잖아. 그러면 당당하게 저 치료받은 겁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이러고 내면 되잖아. 자, 그리고 그 주진우 의원이 조작질한 거를 사실상 실토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한다. 근데 제가 그 X의 총액을 놓고 6억을 대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벤트에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 기념회 11월 29일.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정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복지 6억 쌓아두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 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정확하다. 풍자 사진 한번 봅시다. 네, 어떤 풍자인지 요즘 제대로 된 풍자가 어떤 풍자인지 사진 한번 보죠.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그 사진. 그건 안 아까 올려놨는데. 안 올렸어요? 네. 그럼 나중에 올리시고. 자, 중요한 건 지가 가짜로 조작을 해가지고 6억을 쌓아놨다 그러고 자기 방송에다가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썸네일을 장롱에다가 6억 쌓아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있네요. 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이거. 이게 진짜 풍자죠. 네. 이게 풍자죠. 이게 풍자죠. 아무튼 지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번 그러니까 청문회 이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질을 했어요. 아까 그 영상 보여드린 거는 뭐 날짜를 뭐 진짜 하루에 있었던 것처럼 거의 그러니까 연도가 같은- 다 다른데 그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연도가 다 달라. 결혼식, 빙부상, 출판 기념회 다 연도가 다른데 연도는 쏙 빼버리고 12월 뭐 11월 뭐 11월 이래가지고 여기에 수억 원대 현금을 한두 달 사이에 다 썼다고라고 쥐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 연도를 빼놓고 자기는 다 표기를 했다는 거야, 날짜를. 근데 국민들 쉽게 아시라고 재밌으려고 풍자를 했대.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검찰도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가 아니라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뭐 나오겠냐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거를 그 청문회 이전에 저런 식의 글들을 씌우고 방송을 한 거는 이 청문회 안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허위사실 내지는 허위사실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국진당 애들이 전국에다 프레카드를 걸었어요. 실제로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면서 짜증이 나는데 장롱에 쌓아둔 6억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프레카드를 당 차원에서 걸었어. 네, 주진우가 어쨌든 울컥하면서 이게 내 청문회야. 그러면은 진짜 저를 고발하세요. 고발을 할 거야. 네, 당연히 할 거야. 네. 고발 쳐 맞아봐라.
그러니까 너는 허위 사실도 이제 책임져야 되지만 명예훼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일단 학력 위조 있고요. 그다음에 병역 범죄 있고요. 그다음에 탈세 있어요. 아무리 현역 의원이라도 이 정도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거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 제소해갖고 200명 딱 받으면 날릴 수 있거든요. 저는 자기 당 안에 108명 중에 주진우 좋다고 방탄쳐들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김영훈, 김경호 변호사가 신고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근데 24시간 안에 배당을 안 해줬어. 아직까지 배당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있어요. 배당을 안 해줬어. 고소를 했는데. 어. 김민석 후보자하고 정반대 경우죠.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이제 청문을 하다가 이제 3차 질문 들어갈 때쯤 돼갖고 국집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자료를 안 줘서 나 기만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안 들어온다고 해갖고 청문회가 연장되거나 무슨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 아니에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반 넘으면 끝이야. 다만 아무것도 못. 지네들은 마지막까지 똥물 튀겨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안 내서 우리는 이거 거부합니다고 나간 거지. 그럴 바에 아예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는 뭐 원칙이니까. 사진도 이렇게 김현 김민호 의원이 의원이.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서 여기 다 민주당 의원 기다리고 있고 딴 사람들은 위원장까지 나갔어. 안 위원장은 들어와. 왜 나가는 거야? 같은 거기도 국민이니까. 국짐이니까. 국짐이니까. 아니 나는 그게 그래도 위원장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위원장인데 나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애 그거 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문회는 파행 종료됐습니다. 여야 공동의 그 청문 보고서는 제출할 수 없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채택 안 하겠죠. 안 하면 한덕수도 그때 당시에 막 20억부터 막 온갖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국정에 협조한다고 민주당은 해줬어. 해줬거든요. 주진우 분명히 나가서 전화했을 것 같아. 윤석열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형? 나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그래서 어제 지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이게? 이러면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가 얘기를 했어. 확실히 지능이 떨어져요, 제가. 나 자꾸 뭐 외모나 본인의 상처 갖고 저기 하기 싫은데 한번 이렇게 자꾸 그걸 보게 되다 보니까 눈빛이나 뭐 화장한 거나 입술 모양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면서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막 그런 느낌이. 그 인간 생겨서. 자체가 싫다. 아무튼 이런 파행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합 인증과 임명은 이번 주 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 날 민주당이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청문 보고 들어가 뭐 어느 정도 시간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거나 관련해 갖고는 잘 정리돼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국짐의 민낯과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일종의 이제 어떤 검증, 미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몰랐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인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서사가 있는 사람이다. 극적인 서사가 이 양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우리 쪽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약간 천재성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정치를 할 이분은 생각하면 안 돼요. 천재이기도 하겠지만 머리 좋은 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지만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전 요만큼 아픈 것도 못 참겠거든요. 네. 홍 작가가 30년 동안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고 그 끈을 놓지 않듯이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의지가 엄청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희망이고 세훈은 허망한 거죠. 나중에 봐봐, 너. 내가 분명히 배분해서 차등 준다.